계약 체리 사용 알침이라 되어 있죠? 자, 144페이지를 보는데요.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 모의 테스트는요, 그 채권법이에요. 그래서 채권법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꼭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은 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강의 노트 이게 딱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요. 아니지, 20페이지? 2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법 있죠? 10장인데 시간은 여러분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9시 40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알았죠? 10시 와도 돼요. 10시 와도 돼요. 그래서 10시에 오시는 분은요, 시험지를 가져가려면 100원씩 내고 가져가야 돼요. 10시에 오시면 100원 내고 나가야 돼요. 아니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만원을 내든지, 1,000원 내고 가져야 돼요. 그럼요, 10시 안에 들어오면요, 10시 안에 들어오면 문제를 그냥 줄 거예요. 근데 10시가 지나서 들어오면 문제집을 가져가려면 1,000원 내고 가져갔습니다. 됐죠? 다음 주는 채권. 그 다음 주는요, 민총, 물권, 채권 계속 돌아가도록. 알겠죠? 그래서, 아니요. 빡신 게 아니고요. 필력. 에? 아니요. 그러면은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요, 학교 선생님하고 이거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개론을 시험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아무튼요. 우리 모의고사 아니요, 5월달부터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모의고사요, 지금 보는 모의고사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예, 의미가 없는 것을 볼 필요가 없고, 전에는 다 5월달부터 다 봤어요. 얼마 전까지요. 그런데 한 군데서 4월달에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더 열받아서 3월달에 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학원이 의미가 전혀 와가지고 시험 보는 거 그거는 관계없고,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는요, 채권법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법은 강의 수도 개수도 몇 개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자요, 어디로 보냐면 불능을 보세요. 144페이지요. 불능 144.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는요, 우리가 원시하고 후발적은 이렇게요. 가박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체결했는데 1월 30일 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되죠. 그것을 2월 1일인데 3월 1일 날 등기하기로 했는데 2월 10날이요.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 했을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실내이익이요. 실내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이요? 이행이익을 배상해요. 이행이익. 자, 지금부터 이런 법조문 가져오셨나요? 법조문 가져오셨어요? 자, 그럼 법조문으로 봐. 자, 법조문에 몇 조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40페이지. 페이지 40페이지. 법조문에 40페이지. 법조문 40페이지 봤어요? 자, 40페이지. 근데 왜 법조문을 안 가져오죠?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요? 혹시 코팅해서 놔뒀나? 코팅해서? 자, 40페이지 봤어요? 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535조로 봐. 535조. 535조 봤어요? 자, 그럼 뭐라 나왔죠? 목적이 불능이죠? 불능 동그라미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렇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줄고요. 알았거나 그 위에다가 악이 알 수 있었을 자 거기다가요 과실. 그건 뭐냐? 갑이죠, 갑.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을이에요. 을이 그 다음에 줄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가까이 줄고 그것을 뭐란다 써?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그 말을.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다음에 줄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것을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신뢰이익 배상,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죠. 그런데 문제가 신뢰이익 배상이라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이 신뢰이익이란 말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얻을 이익 그걸 무슨 이익이라 한다? 이행이익이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어. 계약이 유효하고 성립된다고 믿었어. 그걸 무슨 이익이다? 믿을 신자를 써서 신뢰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 두 가지 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이러면 신뢰란 말이 뭐죠? 신뢰? 그러면 신뢰란 말이 뭐예요? 신뢰 이익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뭐 대출 이자라든가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신뢰 이익이고 이행 이익은요 전매 차익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측량 비용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측량 비용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한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그러면요 거기 이제 그림 맨 이제 강의 노트로 봐. 강의 노트요. 맨 위에 144페이지 보면 뭐라고 했죠? 여기 맨 위에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뭐다? 객관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다? 여기 전부 불능 이렇게 되죠? 전부고 여기는 뭐다? 일부 이렇게요. 그럼 전부는 뭐다?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원칙은 뭐다? 유효 이렇게 유효다 이렇게 유효. 알겠죠? 후발적은 유효예요. 유효인데 여기 누구요? 매도인이요. 매도인 여기요 매수인 여기는 쌍방 이렇게요. 매도인은 뭐다? 채무자요. 채무자. 매수인은요 채권자요. 채권자 이렇게요. 매도인이 잘못했다. 매수인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 개. 그러면요 매도인이 잘못한 것을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무조건 남겨야 돼.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요. 이걸 무조건 남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다 나와 있죠.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요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이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시적에서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어디에서만 나온다? 이러면 이 그림, 이 표를 암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돼. 여기 원시적은 뭐다? 여기 좀 봐봐. 이미 멸실 이렇게요. 이미 멸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이라고 그래. 이미 멸실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객관적 전부 불능은 뭐다?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 535조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음식점에요. 비 오는 날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밑에가 대리석이에요. 너무 미끄러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졌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음식점 주인 책임져야 돼요. 나 지금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죠. 상은 아직 안 했지만 음식점에 들어가서 미끄러서 넘어졌다는 것은 나의 부주의도 있겠죠. 하지만 바닥에 너무 미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사람은 잘못 있는 사람은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해됐죠? 그래서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뭐냐? 후발적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 체결후죠. 무조건 유효예요. 무조건 유효. 무조건. 알겠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배우는데 일부가 부족이다. 또는요 매매 계약에서 면적이 미달된다. 미달. 그럼 이걸 뭐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뭐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를 보면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에 몇 평이다? 40평.
그럼 얼마다? 이것은 4억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런데 면적이 부족해. 부족하면 이것을 574조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담보 책임. 알겠죠? 이것을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 그러면 안 돼.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전부. 자, 그럼 다시 한번 거기 그림을 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무효. 계약 체결사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는요. 두 번째, 수량을 지정한 매매. 거기요.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죠. 이것은 계약 체결사 과실책임이 될 수 없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후죠. 유효죠.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있다. 채무불행. 채무불행 까맣게 돼 있죠. 아주 중요하죠. 채권자가 잘못한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없다. 위험부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봐봐.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밑을 보면 자, 그 밑을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건물이 멸시된 것을 원시적이죠. 그럼 원시적의 경우는 보통 이 갑은요. 자기 집이니까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알았다 이 말.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을은요. 을은 뭐다? 아무것도 모르죠. 보통은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원시적이니까 무슨 이익이요? 신뢰 이익을 청구하죠. 후발적은요. 이행이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이익과 관계된다?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신뢰이익, 이행이익을 넘는다,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이익이 80이고 이행이익이 100이다. 그럼 얼마만 청구한다? 80. 신뢰이익이 100이고 이행이익이 80이다. 그럼 80을 넘지 못하니까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인데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은. 그러니까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은 뭐예요?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이고, 여기 후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후발적은요, 이행이익. 이렇게.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이해됐죠? 넘지 못한다? 그럼 갑은요, 악이나 과실은 뭐다? 갑은 악이나 과실이죠? 갑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요, 갑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을이 만약에 악이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죠? 과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러니까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 갑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이렇게 만들고 문제를 먼저 풀어. 먼저 문제를 봐. 그럼 계약 체결사 과실책임을 먼저 봐요. 문제. 자, 문제는 봤어요? 문제 페이지 302페이지 302페이지 보면 이런 봐봐. 문제가 몇 개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없죠? 문제 몇 개 없는데 보면요 28, 29, 30은 똑같은 문제예요. 아직 우리 안 했어. 이건 좀 이따 해. 그런데요 25, 26, 27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왜? 논점이 없으니까. 이건요 5개가 돼야 되는데 5개가 안 돼 지문이. 봐봐. 여기 봐봐. 1번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실효이익 배상. 4개밖에 안 돼. 적어도 문제를 만들려면 5개는 돼야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갑은 악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다. 갑이 과실이 있는데 을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2개를 더 붙여서 6개가 돼. 알겠죠? 이게 총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그런데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 26번 한번 봐봐.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사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2번 계약체결사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을 넘치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왜? 하도 지문이 없으니까. 알겠죠? 3번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무과실까지 유효하지 않는다. 틀렸죠.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그럼 뭐요? 일부 불능이죠. 여러분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전부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수 없다 이퀄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5번은요 5번 같은 말을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응용력이죠. 아무 말도 아니죠. 건축 공사의 대가로 임야한 사용권을 보약으로 약정했으나 임야한 사용권이 줄고 원시적 이행 불능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이라잖아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면은 이걸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원시적 불능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것이고 28번 한번 봐봐요. 아직 안 했지. 28번은 28번 말고 몇 번을 보냐? 31번을 봐봐요. 31번 재밌는 말이죠. 갑오늘에게 그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이미 동그라미 계약 체결 전에 화재로 소실 이미 소실이죠. 이미 멸실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을은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 얼마다?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만원과 그 그림을 전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0이죠. 그럼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 100만원을 뭐라고 한다? 그 말을 이해해야 돼. 이걸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500을 뭐라고 한다? 500을 전매 차익이죠. 그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까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그러니까 얼마를 청구한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에서 나온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 28번부터 다시 앞장 하나 넘겨. 문제집 봐. 지금 문제집 됐죠 지금?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우리 채권법은 전체에서 논점이 12개인가 11개인가 밖에 안 돼. 구직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테마에 그냥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가장 안 나온 게 뭐냐? 약관법하고, 약관법은 나온 지가 10년 지났어. 알겠죠? 약관법하고 거의 시험에 거의 안 나와죠.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미치자고 나오면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 두 가지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것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거의 매번 나오든지 또는 위험 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두 가지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든지 이렇게 텀으로. 그 외에는 거의 다 나온다. 똑같이. 왜? 논점이 몇 개 안 된다니까. 봐. 민법 총칙은요, 공부 똑바로 하려면 강의를 몇 개 들어야 되냐? 18강에서 20강 들어야 돼요. 알았죠? 강의를 20강을 들어야지 10문제를 맞춰요. 그런데 채권법은요 6, 7강만 들어도 10문제를 맞춘단 말이죠. 민법 총칙 10문제죠. 채권법 10문제죠. 그럼 어디를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있는 사람은 채권법을 공부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물권법도 20강 정도 들어야지만 14문제예요. 14문제. 그러니까 물권은 거의 대부분이 판례로 돼 있고 조문으로 돼 있으니까 판례니까 암기하면 돼. 양은 많아도 바뀌지 않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채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교섭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요? 교섭 단계. 교섭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체결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체결하기 전이죠. 전이죠. 전이면 여러분 뭐예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해요? 신뢰 이익을 배상하잖아요. 그럼 봐봐.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계약의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원시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요,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다 합의봤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절을 해. 그러면 뭐다? 채무 불이행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한다? 불법 행위가 되죠. 불법 행위요. 그럼 불법 행위로 인해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교섭 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지.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와? 계약 체결 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인데 중요한 키워드는 상당한 이유 없이예요. 신뢰죠. 신뢰는 뭐죠? 믿었다는 거. 뭘 믿어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요?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걸 신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안 되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되죠. 여기도 또 신뢰는 뭐죠? 신뢰라는 것은 내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럼 믿었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는 또 뭐다? 경쟁 입찰이요. 그럼 경쟁 입찰이 뭐예요? 경쟁 입찰이 뭐예요? 경쟁 입찰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경매를 얘기하죠. 경매를 얘기하죠. 그럼 경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는 어떻게 돼요? 경매는 내가 반드시 경락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이 요구해.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용이 지출했어. 그럼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요구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전주 우석대학교 사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불법행위니까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위자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좌절이란 말이나 경쟁 입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없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런 문제에서 28번 한번 봐봐. 302페이지 28번.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을은 그에 따라 행동했다. 그런다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말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다.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옆줄고. 우리 계약은 아까 말했죠. 계약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설명했죠. 우리 아까 사적 자체 가지고 자기 책임, 자기 결정했죠.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번은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 없다. 틀렸죠? 체결되지 않았죠?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지만 무슨 책임은 있다? 불법 행위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은 있다. 불법 행위 이렇게요. 3번요.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왜? 후발적이니까. 4번요. 계약 체결 거부가 이유가 상당하다. 계약 체결의 거부 이유가 상당해.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거 봐봐. 이유 없이니까. 이유 없을 때 불법이죠. 이유가 있으니까 적법이죠. 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손해배상을 한다? 틀렸죠. 갑은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책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배상 이렇게. 자, 30번 한번 봐봐. 당사자 일방이 교섭 단계 줄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야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고 상당한 이유 없이 줄긋고 계약 체결 거부 줄고 서 거기다 불법 행위 성립 이렇게. 1번은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줄고 불법 행위 책임. 2번 배상되어야 할 것은 무슨 이익이라고? 신뢰 이익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쯤 맨 끝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딱하기. 이걸 무슨 얘기를 한다? 신뢰 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경쟁 입찰에 참가 딱하기만. 우리가 경쟁 입찰에 참가한단 말은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4번은요.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줄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 바로 옆에 정신적 고통을 초래 바로 밑에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걸 말한다. 위자료 청구다. 위자료 청구 이렇게. 5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에 줄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 적극적 요구로 들어간 비용이죠. 두 번째 점 맨 끝에 손해에 해당한다. 이퀄 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강의 노트 한번 봐. 144 강의 노트를 봐. 그래서 강의 노트를 이제 보시면 여러분요 거기 뭐라 나왔죠? 가운데 칸 봐봐. 계약체결상의 과칙임이라고 나와 있죠? 계약체결상 과칙임 나와 있죠? 갑은 1번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 선이 무과실이죠? 만약에 갑이요 선이 무과실이면 갑은 책임이 없고 을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갑은 또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갑도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자, 밑에요. 이임이 몇 시? 이임이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원시적이 신뢰 이익이죠. 뭐를 넘쳐난다? 이행 이익이요. 이행 이익이 뭐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죠. 신뢰 이익이 뭐다?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죠. 그것을 신뢰 이익이다 이 말이죠. 교섭 단계 봐봐요. 144페이지 보고 있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냐, 적법, 없냐, 불법. 아까 우리 나왔죠? 둘 다 나왔죠? 하나는 적법에 나오고 하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가 나오고 하나는 없다가 나왔죠? 있으면 뭐 적법, 없으면 불법.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저지니까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죠. 성립 안 했으니까 계약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없죠.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익이죠. 계약 체결의 좌절 동그라미 좌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쟁 입찰 동그라미. 입찰은 경매죠. 경매니까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는데 일방의 적극적 요구다. 적극적 요구.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계약의 의의하고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아무 표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146페이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표란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매년 시험에 나왔다. 매년. 알겠죠? 그래서 거의 나온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죠. 여기 쌍무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다? 편무계약이 있죠. 자, 지금 다 설명을 해. 유상은 대가성이 있어야 돼. 이런 봐. 매매계약을 봐봐. 한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이쪽은 뭐가 있어? 잔금을 지급할 의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무상은요 대가성이 없는 경우죠. 갑이 을한테요 귤을 하나 줬더니 자기는요 바나나를 하나 줬어. 그러면 귤값으로 바나나를 줬으면 유상이죠. 근데 서로가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 말이죠. 쌍무는요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 이런 매매계약을 봐봐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 을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쌍무라고 얘기해. 증여 봐봐. 증여는 준다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받는다는 사람은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편무라고 그래. 무상계약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죠. 사용대차.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냐? 낙성계약이면서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낙성계약은 낙만 있으면 된다. 낙성의 반대가 뭐죠? 요물계약이고 불요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그럼 요식은요 특별 성립요건. 여러분 특별 성립요건에 뭐가 있어요? 이건 뭐죠? 법인의 경우는 등기를 하고 혼인의 경우는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요물은 요물 물건을 요구하죠. 현상 광고. 여러분 현상 광고 보면은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면 현상 광고 돼 있죠. 강도살인 신고하면은 3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반드시 300을 받아. 알겠죠? 그 다음에 현상 광고. 그 다음 또 뭐죠?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뭐죠? 우리가 돈을 빌려갔으면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물건으로 갚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계약금하고 보증금하고 이렇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는요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 이렇게 했죠.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요.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해서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그럼 유상계약에 뭐가 있냐? 매매가 있어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가 있고 도급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고용계약 있죠. 이런 새롭게 들었어요. 여행계약이요.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요. 뭐가 이름이 적혀져 이름이 이렇게 있죠. 계약이 이렇게 이름 있는 것을 뭐다? 이름이 있다.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유명계약.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학원에서 수강계약했죠. 수강계약은요 우리 이 법에는 있어 없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전형이 아니고 비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원칙은 뭐냐? 원칙은 무상인데요 합의가 있으면 유상이 되는 것이 있어. 소비대차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위임하고요, 임치하고요, 종신정기금 이렇게요. 종신정기금 이렇게.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렇게. 이 네 가지는요, 원칙은 무상이에요. 그럼 봐봐요. 무상, 소비대차는 뭐죠?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요. 그러면 증여는 뭐죠?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요. 그런데 여기요, 매매는 뭐죠?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요. 이해됐나요, 지금? 읽을 때. 그럼요, 쌍무계약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쌍무계약, 동시, 이행, 항변권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 항변권, 위험, 부담,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쌍무계약에만 있어요. 이해됐나요? 어디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여기 또 매매에만 있는 거 있죠. 매매에만 있는 것이 뭐냐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하고요, 계약금하고 우리 뭐 담보책임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에다가 쓰고 나서요, 교환이나 임대차나 도급이나 이런 데 뭘 한다? 준용을 해요. 준용. 알죠? 준용. 그래서 교환계약에 보면 보충금이 나오거든요. 보충금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을 이제 보는데, 여기 봐봐요.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고춧가루가 하나 껴있어. 고춧가루가 이거 뭐냐? 현상광고예요. 그다음에 현상광고요. 그럼 현상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현상광고는 유상은 뭐다? 쌍무이고 편무는 무상이 돼야 되는데, 현상광고는 편무이면서 유상이고 유상이면서 편무죠. 그러니까 원래는 99%가 현상광고 빼고 99%가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99%가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현상광고 빼면은. 그러니까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은 언제나 쌍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쌍무는 언제나 뭐다?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다. 이건 맞는 말이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자,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문제가요, 304페이지 봐. 304. 그러면 304를 보면 32번 봐봐. 32번 계약의 304의 32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매매 봐봐. 여기 매매. 여기 매매 있죠? 매매는 뭐다? 유상. 현상광고 빼. 그러면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 했어? 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물. 요물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낙성이다. 낙성. 중개계약. 이러면 중개사법 중개계약 있죠? 중개사법도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전형이다 그럼 틀려. 비전형. 유명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무명.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교환 봐봐. 교환은 봐봐요. 교환은 뭐죠?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래서 교환은요, 뭐라 나왔다? 무상 틀렸죠? 유상이요. 계속적 계약 줄고요. 계속적 계약서 거기다가 임대차, 소비대차, 이런 거 대차. 임대차나 소비대차, 고용계약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 이런 고용하면요, 평생 직장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고용계약 써요. 교환에다 써. 왼쪽에다가 3번 옆에다가 교환은 뭐다?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는 사람을 평생 도록 만나요? 1년, 2년 만나요? 한두 번 만나요? 우리 매매 계약할 때 그러면 주인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는요, 증여 봐봐. 증여는 뭐죠?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죠. 유상이 틀렸죠.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이렇게. 34번은요, 교환계약은요, 낙성이고 유상이고 쌍무죠. 맞죠?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래서 요물이 아니죠. 낙성이죠.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죠. 분류식, 요식 틀렸죠. 사용대차는요, 원칙적으로 뭐다? 사용대차. 이것도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죠. 편무지, 쌍무 틀렸죠.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래서 뭐다?
편무 틀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야? 그럼 봐봐.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건 암기 못해. 여기 이 표를 암기하지. 알겠죠? 표를 암기하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고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는지,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뭔가? 동시행매권과 위험부담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물론 고용계약도 있고 여행계약도 있고 조합계약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험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여기는요, 소비대차 위임이 임치, 소비대차 위임이나 임치는 원칙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종심전개는 몰라도 돼. 유상은 뭐다? 유상이면 합의가 있으면 유상으로 갈 수 있죠. 이자부 소비대차. 여기는요, 무이자. 소비대차가 뭐죠?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준 걸 소비대차라고 하죠. 여기는 무상이죠. 무상은 뭐가 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죠? 학원에 왔는데 필기독을 안 가져왔어요. 옆 사람한테 그거 빌리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걸 뭐란다? 사용대차. 그럼 다 쓰고 나서 돌려주니까 100원 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합의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차요. 그래서 100원을 받으면 그건 임대차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여러분요, 다른 것은 이제 다른 것은요, 거기까지요. 하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표를 암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표 보는 거 방법은 오른쪽에 지금 다 써놨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 그 다음 장 넘겨요. 그 다음 장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148. 동시행 항변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거기를 이제 봐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한 장 더 넘겨봐. 그럼 위험 부담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 이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요, 계약 칠사의 관점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이것은 뭐와 관계가 돼요?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지금 이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등기하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매출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하죠. 봐봐. 지금 여기 을 있죠. 이 을이 뭐란다?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 이런 매수인을 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매수인은요, 건물이 없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 청구하지 못하니까 물건을 받아 못 받아? 물건을 받아 못 받아?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그래서 물건을 못 받죠.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한다?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을은갑한테요 건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일단 건물 없어졌죠. 그럼 이게 누구죠? 이건 누구죠? 매도인이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채무자죠. 그럼 매도인 채무자가 그럼 어떻게 한다? 매도인 채무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 채무자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 사람이요, 채무자가 뭘 한다? 여기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돈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 누가 손해고 누가 손해가 없어요? 여기는 돈 받으면 누가 손해고 누가 손해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 자,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손해가 누구예요? 지금 봐봐. 건물이 지금 없어졌어.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아니, 눈 없어? 아니,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을한테 돈 받는다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요? 우리 손해죠,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눈만. 여기 건물 없어.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 받는데,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고. 돈 받으니까. 그런데 건물은 없고 돈을 주니까 을이 손해지, 누가 손해예요? 여기는 대금 청구 못 한다잖아요.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은 못 받아.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그럼 누가 손해가 없어? 을은 손해가 없죠. 왜? 어차피 건물 못 받으니까 돈 안 주면 되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여기는 누가 손해 봐?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 그것을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고, 여기는 누가요? 갑이 손해를 못 얻는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기 이제 봐. 됐죠? 자, 여기에서요, 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누구 때문에 없어졌는가 알아야지. 만약에 이 건물이 을 때문에 없어졌다. 을 때문에 없어졌으면
갑은 그럼 우리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때문에 없어졌다.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태풍 때문에 없어졌다.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태풍이고 제3자 때문에 불탔다.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제3자가 불태웠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잘못했어?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이 말이에요. 제3자 말고. 그럼 이런 봐봐.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첫 번째 을의 잘못으로 을의, 두 번째요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 채권자 지체 중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인도했는데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누구한테?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왜요? 누가 지금 잘못했어? 을. 여기 막 수령지체라고 돼 있죠. 봐봐. 수령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봐. 내가 지금 채권자예요. 아니 갑이에요. 을이요 채권자 매수인이에요. 갑이한테 등기서류 줘. 나 등기서류 가져왔으니까 돈 달라고. 그럼 을이 이걸 받아야죠. 받는 걸 수령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잔금을 줘야죠. 그런데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서류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이 을을 우리 말한다 채권자죠. 채권자가 못 받지는 못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 채권자 지체. 채권자를 말한다 수령하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죠. 수령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봐. 갑일한테 2월 1일 날 뭐라 하냐. 야 등기소를 빨리 가져가고 잔금 줘 이랬어. 그래도 을이 말한다. 나 돈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 너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2월 20일 날 태풍으로 건물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 2월 1일 날 등기소를 가져가고 잔금을 줬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손해를 누가 봐야 돼요? 을이 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걸 찾아가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지는 거죠. 을이. 그러니까요 수령지체 중 그러면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미리 인도했다. 미리 인도. 이거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 하이마트 생각하면 돼요. 하이마트요 점장이에요. 내가 둘이 친해요. 노트북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노트북이 마음에 드는 건 100만 원인 줄 알고 100만 원만 가져갔더니 150만 원짜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떡한다? 내가 내일 와서 그러면 살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 뭐 아는 사람이니까 일단 100 주고 50은 나중에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요 그럼 100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노트북 넘겨받았어. 넘겨받아서 밖으로 나왔어. 미리 인도했죠. 을한테. 내가 을이에요. 나오다가 내가요 넘어져가지고 노트북이 깨졌어. 50만 원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제3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부딪혀서 노트북이 깨졌어. 그래도 나는 하이마트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돈 주고 누구한테 돈을 받아? 제3자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위험부담은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갑을병. 그래서 여러분요 가인노트 한번 봐봐. 그 위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고 1번 2번 3번을 묶고 그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됐죠. 지금 1, 2, 3번.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1번에요 맨 위에 봐봐. 1번에 을을 갑을 됐죠.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동그라미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돼 있어가지고 1번 채권자 기재사유 해가지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까맣게 돼 있죠. 그 위에 동그라미 돼 있어. 동그라미 그 위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뭔다? 중간 수익이다 이렇게 중간 수익 써. 거기다가 중간 수익을 상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봐봐요. 5번을 먼저 볼까. 5번 봐봐요. 이 건물이 뭐 때문이냐?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이 잘못 없대. 그러면 갑하고라고 잘못 없다잖아요. 특히 누가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을이 잘못 없다잖아요. 을이 잘못 없으니까 뭐예요? 갑은 을한테 대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그러면 만약에 갑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지금 무슨 법을 배우고 있죠? 채권법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란 말은 두 사람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냐? 천재 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돼도 잔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 그럼 잔금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 없으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가 방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을한테는. 만약에 제3자가 방화하면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 제3자.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되냐?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나서 국가가 수입을 금지. 알겠죠? 그런데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한테는 없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못 받죠? 그것을 뭐한다? 맨 끝에 박스에 대가의 위험 이퀄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해. 여기 보면 5번에 첫 번째 맨 끝에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권 X 그래 돼 있죠? 대가의 위험 반대 급부 위험 그걸 박사라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요 갑이 이게 이제 용어예요. 용어. 아까 우리가 건물을 달라고 못하죠. 건물이 멸세했으니까 그걸 뭐란다? 물건에 의한 급부의 위험. 돈을 못 받아 반대 급부의 위험,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그 두 번째 조그만 것이 뭐 만약 갑이 중도금을 수령했으면 반환을 해야 되고요. 임의규정이니까 을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위험부담을요 잠깐 한번 봐. 문제 위험부담은 대부분 다 푼 것 같은데요. 자, 위험부담이요 한번 봐요. 자, 위험부담 봤어요? 페이지 312페이지 한번 봐봐. (312페이지) 주간반 안 풀었네. 한 문제도 안 풀었어요? 몇 개 풀었죠? 62번 풀었어요? 안 풀었죠? 한번 봐봐요. 갑이 62번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다. 틀린 것은 여기 딱 해놓고 지금 봐봐. 갑하고 을하고 나왔는데 누가 잘못했단 말이 하나도 없죠. 지문을 봐야지. 1번 을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잘못했다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써. 뭐라 쓰냐?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 이렇게.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 이렇게. 자, 2번은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죠. 뭐라고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거기 줄고요. 천재지변 제3자 방화죠. 천재지변 제3자가 방화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요 계약금 같은 건 줬으면 이와 수령했으면 반환해야 되겠죠. 3번요. 갑이 자신의 채무 일체 이행을 제고했으나 을이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줄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이렇게 있다가 건물이 불탔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된다. 이퀄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뭐라고요? 저당권의 실행이죠. 저당권의 실행 줄고요. 저당권의 실행 그러면서 576조 담보 책임이죠. 그래서 576조는 뭐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악의 을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알겠죠? 자, 만약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후 증여가 뭐 필요 없어요. 이것도 계약이죠. 증여도 계약이죠. 계약 체계로 이 말이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요. 천재지변 이 말이죠. 을이요 이런 말이 봐봐. 이 말을 알아야지. 을이 급부음으로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내가 급부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여기 급부가 건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을이 급부음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른 말로 뭐다 써? 급부음으로 부담한다 이꼴 등기 청구 X 이 말이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옆줄 긋고 뭐라고 쓴다? 갑하고 을하고 둘 다 잘못 없죠? 그러니까요. 갑은
대가 위험 부담, 값은 대가 위험 부담 이퀄 대금 청구 X 이 말이죠. 왜? 값하고라고 둘 다 잘못 없으니까 을이 잘못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대금 못 받고 을은 등기 못 받고 이 말이죠. 등기를 못 받는 걸 뭐란다? 물건의 위험. 대금을 못 받는 거, 돈을 못 받는 걸 뭐란다? 대가의 위험.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냥 쓰면 누구나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혹시 64번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보시면 돼. 알겠죠? 68번 한번 봐봐. 68번 풀었어요? 68번 한번 봐봐. 68번은 뭐냐면 68번 봤어요? 자, 그럼 뭐냐면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지 줄것이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죠. 왜요? 우리 아까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3번은요,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은 뭘 한다?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은 무슨 규정? 위험부담은 뭐다? 채권법이에요. 우리 지금 채권법이죠?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4번 봐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다. 뭐라고요? 채권자 잘못이다. 그러면요 뭐죠?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뭐예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하죠? 돈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그래. 물건을 급부라고 하니까 대금을 반대급부라고 그래. 알겠죠? 반대급부를 다른 말로 매매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보냐? 그럼 148페이지 한번 봐봐요. 148페이지 보면 여러분 지금 뭐 나왔죠? 동시행 항변권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148페이지 동시 항변권하고 여러분요 계약 해지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동시 항변권하고 계약 해지를 한꺼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